이성화님, 아까 일주일에 하루를 집중한다면, 네? 네. 좋다는데 초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시작할 때 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뭐 저도 제가 들은 팁입니다. 뭐 실제로 실천해 보기도 한 것이고요. 대개 일단 이겁니다. 대개 이제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그래서 늦게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늦게 좀 편안하니까 네. 술 먹고 좀 늦게 뭐 이렇게 택시도 어렵게 타고 가고 아니면 대리운전 불러서 가서 뭐 이렇게 씻고 자면 한두 시에 잡니다. 네. 그럼 대략 한 11시, 12시 자던 사람이 한두 시에 자면 두세 시간 더 늦게 일어나는 게 4-5시간 늦게 일어납니다. 네, 그럼 네. 하루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 반나절이.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평상시대로 잘 수 있도록 들어가라. 네. 그래야 주말 이틀의 시간이 이제 스케줄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불금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대표님은 살면서 불금을 안 보내셨습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는 노래방 같은 데 안 가세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네. 가더라도 네. 뭐 사실 뭐 대략 한 11시 반에서 12시면 주무실 테니까 네. 뭐 10시나 10시 반쯤에 파하고 아. 집에 가면 네. 빨리 씻고 잘 수 있잖아요. 네, 네.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11시 반에서 12시 자던 사람이 뭐 그 언제나 자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수도성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평상시 조금 뭐 휴일 날 일어나면 뭐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시겠죠.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네. 한 번 더 주무실 겁니다. 네, 먹고 자요. 뭘 먹고 자요. 저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아, 일어나면 된다? 네,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게 공간을 집에서도 잘 하십니까? 아니면 공간을 그러면 하루를 쓰실 때 공간을 뭔가 다른 공간에 가서 하시나요? 저는 뭐 어떻게 애들이 어릴 때도 그렇고 넌 뭐 방이 이제 하나가 약간 여유가 있었고 아, 그리고 지금도 뭐 조그만 방 하나는 여유가 있어서 네. 그 조그만 방 하나를 제가 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하루는 그 가정을 포기하시는군요, 그냥. 그건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뭐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네. 집에서. 자, 김봉철님께서 김 대표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는 불금도 안 보내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예. 저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첫째는 당연히 호기심이고요. 네. 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무슨 분노요? 네. 뭐에 대한 분노요? 호기심은 이제 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혹은 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 관심이 자꾸 확장이 됩니다. 네. 하다 보면 또 그것을 좀 갈무리를 잘 하면 그것이 책으로도 되고 뭐 칼럼도 되고 하니까 뭐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분노는 뭐 이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블랙 코미디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저의 경험도 뭐 일천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뭐 또 제 나름대로 보기에 나이가 좀 더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는 정말 이것은 아닌데 정말 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뭐 리더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원칙적인 뭐 이야기를 하는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리더십. 항상 너 자신을 단련하라.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라. 소통하라. 항상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또한 저도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은 또한 상당히 협소한 시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꾸짖을 때는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분은 과연 조직 생활을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해보신 분인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재테크, 저도 뭐 증권회사를 또 오래 다녀봤으니까 7, 8년 아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나라 재테크 저자들 중에서 재테크 책 저자들 중에서 재테크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네.
그 왜 재테크로 자기가 돈을 버는데 그것을 불과 책 이거 한 권 써서 팔아봤자 얼마 돈 된다고 네네. 그걸 다 오픈하겠어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재테크 저자들 중에서는 재테크 책을 써서 돈 번 사람은 꽤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고 배관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컨텐츠라도 자기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뭐 부족한 경험이라고 뭐 해도 뭐 무방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리더십을 예를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사업을 찾아 나가고 이런 관점 속에서 그 과정에 대한 그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무 원론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 네네. 혹은 조금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은 뭐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거두절미하고 그 성공이 얼마나 행운에 의한 것인지 노력에 의한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그런 말로 되지도 않은 이야기로 약 파는 걸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분노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김윤기님은 본인은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전문가를 생각하는데 상사가 나를 노동자로 평가를 해요. 시간 노동자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괴로운 거죠, 저럴 때. 예.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예.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영원한 상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사가 뭐 앞으로 내가 직장생활 20년 할 텐데 20년 동안 내 위에 상사로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상사와에게 굳이 네. 뭐 말이 통하면 좋겠는데 네.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한테 뭐 복잡한 이야기 해가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네네. 그럴 때는 참는 것도 조직 네. 생활의 지혜입니다. 참으면서 자신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속 가져 나가면 그것은 그 낭중지추라고 그것을 알아보는 상사나 어떤 그런 여건이 되게 마련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증권사를 4년, 경제연구소 4년에서 이제 증권사 계열을 8년을 다녔는데 사실 흔히 말하는 주식 브로커도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이 노동자냐 전문가냐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참 그렇죠. 그레이한 영역이지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남이 뭐 그쪽 용어로 마바라라고 폄하할 망정 노력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정호수님께서 인사조직 부서장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인사조직 부서장님 정도면은요 그 회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 충분히 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뭐 기본적인 부분도 모를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전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면 사실 이제 어떤 그 회사가 경영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 있을 거예요. 네네.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특정 기술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지 아니면 제휴를 해서 특정 어떤 아이템에 한번 진출을 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요. 사전에 한번 그런 쪽 영역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뭐 미리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개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떤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지 하다못해 그런 쪽 소싱을 잘해준 헤드헌팅은 누구인지라도 네. 조금 한 발만 앞서서 두 발 앞서가지고는 사실은 무리고요. 그건 네네. 어렵기도 할 뿐더러 두 발 앞서면 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발만 앞서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적절한 시점에 결국 이제 고위 임원급들이 필요로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디스커션을 해줄 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인사부장이랑 뭐 상임이나 경영자가 얘기 나눌 때 뭔가 이 사람 나랑 얘기가 통하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느낌이 예.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시를 하면 괜히 많은 치 한다고 다 알거든요. 그건 윗사람도 아니죠. 알아요. 예. 예. 같이 고민한다는 네, 느낌. 그렇죠. 실제로 제가 뭐 우리나라 그 유수의 그 화학회사에서 이제 소위 그 인사조직 휴머 리소스의 그 CHO죠. 최고까지 가신 뭐 이런 개인적으로 좀 가까워서 쭉 이렇게 제가 좀 교류를 해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분은 흔히 말하는 때깔이 없습니다. 뭐 좋은 대학 뭐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가신 가장 큰 결심이 무엇일까라고 놓고 보니까 이분은 계속 인사를 하셨는데도 인사를 하시면서 계속 그 회사의 사업을 고민한 거예요. 네. 나는 인사니까 난 진정으로, 진짜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만큼 회사를 좋아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요즘 어떤 그 회사도 어떤 비즈니스도 10년 동안 유지되는 데 없습니다. 네. 10년 주기로 항상 사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이제 신규적으로 밧데리 사업을 한다. 네. 그럼 밧데리를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또 알아보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의 밧데리 쪽에 인력이 어디 있으며 대학에 어디에서 누가 그걸 잘하고 있으며 그쪽에 이제 박사 과정에 몇 명이 지금 배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준비하다가 그것이 결정이 되면 네. 어느 정도 라이트 타임에 또 그 전에 그걸 할 때 당연히 CEO나 그런 급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자기가 인사부장이면 인사 담당 임원이 네. CEO한테 가서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좀 준비했던 걸 미리 드리는 거예요. 네. 많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딱 서너 페이지만 있어도 네.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럼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벌써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그 한 포인트 그것이 이제 오늘날 자기를 정말 그 큰 회사에 네. 그 CHRO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사실은 뭐 그게 서너 작평하시더라고요.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회의석상에서 거기 얘기하는데 뭐 평소에 그 그렇죠. 준비된 사람은 네. 단어가 단어 하나가 단어 다른 선정이 거죠. 다르죠. 네, 다르죠. 그걸 다 알거든요. 네, 상대방은 네. 알고 단어 선정에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네. 조영진님 관료주의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를 허물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은 이 문화 개선 운동, 소위 중국 공산당식 그 문화혁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외치고 모여가지고 네. 걸기대회하고 우리 문화는 문제다 캠페인하고 해본들 참 안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건 참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문화는 문화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기반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유목민으로 출발한 문화권하고 농경민으로 출발한 문화권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네네. 농경민족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할 때 서로 협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농경민족은. 하지만 유목민족은 완전히 다르죠. 항상 전쟁을 해야 되고 왜냐면 목초지를 뺏기면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리더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하죠. 네. 왜냐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가면 몰살이지만 서쪽으로 가면 목초지를 찾아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리더의 역량이 조직을 죽이고 살리는 거거든요. 생사유탈을. 그래서 이제 문화는 사실은 그런 어떤 생존 여건의 어떤 반영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관료주의적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관료주의적 문화가 만들어진 그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베끼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저 문화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언제냐면 시장의 압력이 올 때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오기 전에는 아무리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네. 쉽지는 않은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사조직의 관리자들이시라고 한다면 시장의 압력이 오는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너무 늦지 않게 하지만 네. 너무 빠르지도 않게 이 문제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뭐 전혀 시장의 압력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문화운동을 해서 바뀌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동성님, 저희 회사는 집단 토론이 많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집단 토론의 형식을 빌린 최고 상사의 통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여 구성원들의 입이 점점 닫혀가고 심하게 표현하면 예스맨이 되어가는데요. 회의가 끝나면 결론에 대해 공감은 하지 않으면서 순종만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단히 슬픈 현상이군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인데 차라리 토론을 안 해버리면 돼요. 토론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토론을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럼 네. 스트레스라도 덜 받는데 네, 네. 지시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해라 하고 메일이나 보내고 하면 되는데 네, 네. 괜히 자기는 소통한답시고 걔네 모아놓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만 서로 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혀 없는데 근데 이것은 뭐 어쨌든 뭐 상사 어떤 분이 이제 최고 상사가 그렇게 얘기를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니까 이분은 네. 아마 자기는 소통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한다고 자식을 가지실 텐데 좀 착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는 그냥 와이저를 한 건 선물하십시오.
아, 네네. 아니 정말 아. 이 사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아, 안에. 그럼 조용진님은 드려야겠다 책을. 책 그죠? 드리세요. 네, 해가지고 아니 이 책이 이동성님이죠. 이동성님. 이동성님한테 네네. 드리세요. 그 책을 저자 사인한 거, 감수자 사인한 책을 드려가지고. 감수자 사인은 좀 그래서 이동성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사장님, 이거 제가 받아왔거든요. 사장님 한번 읽어 보시라고 한번 하면서 하면 그죠? 네, 아니 좋을 것 정말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근데 사장님 이 댓글을 보지 말아야 돼, 사장님이. 맞습니다. 그 이 회사 사장님 위험합니다. 이동석 씨 위험하기 때문에 그 와이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리더가 결코 어떤 회에서도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리 자기 생각이 분명해도. 예. 네. 어떤 회에서도 첫 번째 발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할 때는 첫 번째 발언자와 적정할 때 소위 말해서 구원투수 나갈 발언자를 정해놓고 회의하는 이야기까지도 네네. 합니다. 여기 안에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더는 기본적으로 과묵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저 최고 상사께서 조금 뭐 흡수력이 있으신다면 와이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명구 선생님 신의 현수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다음에 한 번 드리시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동선님께서 사장님이 오늘 외부 출장 가셨다고. 네. 근데 이동선님 사장님이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다음에 그 임유정님 최근에는 비인사 담당 조직장들이 인사 관리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평가는 필요 없다. 성과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인 평가다라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들 아시니까 이제는 단순한 평가자 교육만으로는 안 되네요. 사실 요새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환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모든 어떤 전문적 영역의 문제죠. 뭐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뭐 컨설팅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딜로이트도 비교적 꽤 규모가 있거든요. 네, 현재는 그렇죠. 20만 명 정도가 글로벌리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회사에서 그래도 갖고 있는 DB, 그다음에 제휴한 DB 그 데이터량이 나름대로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들어온 게 2000년에 딜로이트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마 10몇만 명이 아마 근무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때 저희 딜로이트가 갖고 있는 DB를 어떤 특정 개인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지식량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벌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건 우리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 지금은 그냥 누구라도 컴퓨터 한 대하고 인터넷 연결만 돼서 구글링만 치면은 네.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다는 못 가겠지만 네. 60-70%는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이런저런 블로그들 하다못해 뭐 변호사들한테 이런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돈 주고 안 물어보면 네. 시간 차지 안 해주면 물어볼 때도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마케팅 하려고 자기 블로그의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오. 네. 이야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방송한 거 다 검색해 보면 되고. 그렇죠. 즉 지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과거처럼 인사 관리에 있어서 뭐 몇 가지 노하우, 기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전문성이 있다. 우리 좀 좀 먹어주니까 네. 우리 이야기 따라달라. 이런 이야기 안 통합니다 이제는. 네네네. 마찬가지죠. 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식의 개입으로서는 이제는 리더십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경험 플러스 관점이 정확하게 결합이 네. 돼야 됩니다. 그 회사에 맞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네. 예. 지식, 경험, 그다음에 통찰력 있는 관점, 네네. 그 회사에 맞는. 네네. 그래야 설득이 될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 성과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형식적인 평가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성과 향상에 도움이 안 되면 당연히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당연하잖아요. 네네. 도움이 안 되는 평가를 왜 합니까? 근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형식적인 평가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부서장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 당신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입니다. 예, 평가 제도 자체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평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소위 HR은 뭘 하는 것이죠? 평가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네. 저 이야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집 편한 대로 굴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아, 저거는. 네.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인 기업들의 노사가 대립 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특히 노와 사가 협의하여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뭐 국회나 이것은 국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뭐 경제적으로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정말 너희 나라 경제의 10년을 위해서 단 한 가지는 풀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안 돼. 음. 한 가지만 푼다면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음. 저는 단연코 노동개혁입니다. 네.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요, 완전히 이것은 청년 실업 문제도 청년들이 그 나이에 걸맞는 경험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소위 기득권이 일종의 귀족노조 형태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청년들에 대한 앞길을 막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 고루해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균 수명이 사실은 60세에서 늘어나서 그것이 참 문제인데 어찌 됐든 간에 현재 구조 속에서는 기업들도 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고 새로운 흐름도 못 만들고 사회는 정체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이죠. 근데 뭐 이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사회의 역량이고요. 네. 풀어나갈 역량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이고 못 네. 풀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은 이미 상당히 진행돼 버렸고요. 임금 피크제는 도입을 한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완전히 실수한 것입니다. 예, 정년 연장을 하는 것과 임금 피크제는 사실은 주고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주고받아야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저 부분은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조율이 안 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뭐 노사가 협의해서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협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뭐 이야기하다가 합의점이 좀 잘 안 되니까 그냥 중간에서 그냥 요 정도로 하고 그냥 봉합을 해버리는 게 타협이라고 한다면 그 타협은 결국 어떤 문제를 가지느냐. 첫째는 양쪽 다 모두 일정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언젠가 다시 터진다는 것. 두 번째는 한 사람 비교적 합리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 양쪽이 다 합리적이라면 그래도 그 중간점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래도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쪽이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중간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극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막연하게 타협해라, 대화하라, 소통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책임할 뿐더러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 내에서도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뭐 협상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겠고요. 이 중에서 대표님 아까 이동숙님하고 네네. 네, 또 한 분 신의 한수 그분 네, 좋은데 신의 한수 한명구님 코멘트 신의 한수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한 분은 뭐 네, 한명구님, 네, 한명구님과 이동숙님 저희가 책 사인한 책 드릴게요. 근데 네. 제가 이거 네. 저자가 아니고 감수자라서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받으십시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동성님은 네네. 아니 정말로 네. 제가 이 와이저를 진짜 감수하면서 10번 읽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읽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에 딱 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네. 예, 하여튼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고 대표님을 참 예전에 만났었는데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이게 과연 서스테인 할 수 있을까? 좀 격하게 표현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맞아. 예, 사람은 참 똑똑하신데 네.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와이즈 하신 네. 분인데 네네. 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네. 다양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도 펼치시고 음. 또 비즈니스 자체도 이렇게 스트롱하게 세팅을 하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거 다시 한번 네. 감사를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제 이야기 뭐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인력 자원을 이 코스트로만 보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 앞으로 이 변화되는 환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사람은 코스트죠. 하지만 그 코스트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 못하면 당연히 코스트지만 이것을 정말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이것에 버금가는 자원은 요즘은 없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돈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좋은 사람들을 자원으로 다시 보고 이 사람들을 정말 또 밸류업 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길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지금 개인께서 다 각자 위치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한 2시간 지금 거의 한 2시간 50분 정도 오늘 첫 번째 이런 그 HCM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 관련된 온라인 컨퍼런스 처음 열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그 공유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듣는 분들 그 인사 담당자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만약에 나도 한번 여기 한번 나와보고 싶다. 나도 내 사례가 있다. 이런 거 하고 싶다면 저한테 아니면 스태프한테 저 스태프 이메일로 여러분들 나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얘기하고 싶다면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